자기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응? 이대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평생 쭉 있을 건 아니지? 난 사실 이대로도 만족해. 내가 말 안 했나? 누나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치여서 사실 어린 시절부터 양보하고 포기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하고 또 그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나, 자기야, 정말이야? 자기는 꿈도 없고 그럼 아무 생각도 없어? 난 아니야. 난 다르다고. 난 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가 되고픈데 자기 좀 실망인데? 실망? 에이, 왜 그래? 그게 꼭 인생의 정답은 아니잖아. 우리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보자. 뭐 좋은 날 있겠지. 자기야, 난 좀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격증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뭐라도 좀 해보자. 난 이대로 내 인생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싫단 말이야. 저의 소신을 듣고도 그녀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잔뜩 있는 목소리로 자격증 같은 것이라도 준비해보라는 말을 했죠.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고 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황된 꿈을 쫓고 있으면 현재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항상 자신을 위해 채찍질을 했습니다. 연애한 지 3년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주말마다 공부를 해야 한다며 만나기를 꺼려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응원해 주기 위해 일부러 주말이 되면 그녀에게 최소한의 연락만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하지 않았죠. 그녀의 직업이 주얼리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응원해 줄 수밖에요. 그런 그녀와의 주중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했고 저는 그녀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도 결혼하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요. 저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려고 멋진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 남동생과 그녀의 남동생의 도움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둘 다 축구를 했던 사이였고 그녀를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라서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사한 카페를 빌려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제작했고 장미꽃 300송이와 예쁜 반지까지 준비하면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정말 제게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준비를 하는 내내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남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형님, 결혼을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세요? 아직 나이도 많이 안 되셨는데.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누나랑 결혼하는 게 못마땅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누나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 결혼한다고 하던 공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오히려 안정된 가정 안에서 하면 더 공부도 잘 될걸? 내가 많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누나 많이 도와줘. 알았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단지 그저 걱정이 돼서. 걱정? 야, 누나 걱정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누나 걱정은 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잘 지켜줄 테니까. 자꾸만 누나 걱정을 하면서 결혼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예비 처남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넘겨버렸죠. 그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보다 오히려 준비한 제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그녀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제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준비를 한 것을 보고 그녀는 결혼을 승낙하게 됐어요. 그녀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저희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바라는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결혼식보다는 그저 결혼식 없이 조용히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야, 근데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먼 지역에서 있다 와서 마땅히 하객도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그럼 어때?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만의 약속의 날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라 저기 우리 그냥 결혼식 하지 말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어때? 뭐?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기 직장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여자들은 결혼식에 대한 평생의 꿈이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아니야 자기야, 난 정말 그런 거에 욕심 없어. 결혼식 안 하면 뭐 어때? 우리 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자기네 부모님 모셔두고 언약식 같은 것만 하면 안 돼? 난 그러고 싶어 정말로. 그게 그래도 되나 싶은데. 그녀의 뜻밖의 말에 저는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권위욕도 많고 돈 욕심도 많았던 그녀가 결혼식 없이 그저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고 하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그녀를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그저 그냥 그렇게 해주는 편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조금 지나서 결혼식이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작은 언약식을 하기로 했고 부모님과 가족들만 있는 자리에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흰색의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예쁘게 머리와 화장을 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그녀의 남동생은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급하게 오다가 작은 차 사고가 나서 좀 늦게 도착한다고 둘러댔었고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남동생이 도착했는지 그녀가 잠시 밖으로 나가더군요. 몇 분을 기다려도 그녀와 남동생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저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저 멀리서 보기에도 서로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들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제가 걸어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둘은 서로의 말을 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누나 결혼식 자리나 마찬가지인 여기를 이렇게 늦게 올 수 있냐? 어? 누나,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사람이 어쩌면 이래? 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제발. 이게 정말? 말이라고 다 했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누나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알고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인사나 드려. 알았어? 둘의 대화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저를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니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짓는 듯 했어요. 저기 동생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네. 얼른 들어가자. 자기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둘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서로 그렇게 잘 챙겨주던 남매가 오늘은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잖아, 원래 형제들은 잘 싸우는 거. 얼른 들어가자, 얼른. 그녀는 그렇게 상황을 급하게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무언가 탐탁지 않아 하던 그녀의 남동생 역시 저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정식으로 부부가 됐고 부모님과 처남,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소중한 언약식을 마쳤습니다. 신혼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회사 사람들에게 초대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버렸었기에 사람들이 서운하다고 말을 할 때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래도 저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을 해준 동료들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가 미치도록 행복하고 복에 겨웠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단꿈에 젖어 지내던 어느 날부터 아내는 또다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도 공부할 곳이 많은데 굳이 먼 지역까지 주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저는 아내에게 서운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아내의 뜻은 생각보다 완강했습니다. 자기야, 생각을 해봐. 여기 가까운 데서 하면 나라고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지인에게 소개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신다잖아. 40대 아줌마신데 아이도 있어서 그쪽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애들처럼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난 자기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렇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야,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나도 자기도 지금의 생활에만 만족하고 살 수는 없잖아. 자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좀 더 멋지고 좀 더 근사한 삶을 살고 싶단 말이야. 자기 결혼할 때 나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다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건데 이거 이해 못 해줘? 알았어. 이해해줄게. 그 대신 나 너무 외롭게만 하지 마. 알았지? 별 걱정을 다 해, 애기처럼. 알겠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아내와 주말마다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가끔씩 아내는 영상통화도 하면서 그 멘토라는 분의 아이들을 보여주며 안심시켜 주기도 했었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집에서 밥도 먹고 하룻밤 신세도 지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카드를 주면서 밥을 사드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곧 어마어마한 배반감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처남이 건네준 청첩장에 말도 안 되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졸음을 참으며 근무를 하고 있던 제게 처남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잠깐만 1층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지금? 우리 회사 1층? 여기까지 웬일이야? 얼른요. 얼른 빨리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왜 이렇게 숨을 헐떡여? 알았어. 잠시만 기다려. 얼른 내려갈게. 갑작스러운 처남의 방문에 깜짝 놀라 1층으로 달려갔고 처남은 더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머리카락이 땀으로 흠뻑 젖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영, 저기... 매영 있잖아요. 이거... 아니 처남 왜 그래? 이게 뭔데 그래? 웬 청첩장이야? 처남 결혼해? 제가 아무리 말리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 좀요. 제게 내민 처남의 청첩장 안에는 제 아내의 이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사람은 아닐 테니 저는 청첩장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낯선 남자 그리고 2명의 아이들이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처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매영, 어째요? 제가 다 면목이 없네요. 매영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우리 누나 정신 나갔나 봐요. 제가 말리고 또 말려도 말도 안 듣고 자기는 꼭 뭔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어쩜 좋아요, 정말. 매영.
처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멍했고 두 눈에는 분노와 눈물 같은 알 수 없는 것이 가득 차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잠시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서 있는 사이 회사 동료가 저를 툭 치며 지나갔기에 정신을 차렸고 다시 한번 확인한 청첩장 안쪽 사진의 아내는 아주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 날짜는 앞으로 3주 뒤에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때 제게 영상통화로 보여주었던 멘토라는 사람의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는 매주 주말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진 속의 남자와 함께 만나 연애를 하러 가는 것이었나 봅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했던 행동들이 파나로마처럼 지나갔어요. 저와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보낸 시간들, 무엇이든 아내의 비위에 다 맞추어 하고 싶은 것 다 해주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그녀가 지금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매형, 어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정말 저희 누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그놈이랑 만나는 거 알고 누나한테 매형이랑 결혼하는 것도 말리고 했었는데 누나는 그저 사랑은 사랑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는 목표라고 하면서 그래, 저기 일단 내가 지금은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 알려줘서 고마워, 처남. 정말 고맙다. 매형, 괜찮으세요? 지금 식은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저랑 같이 병원 가실래요? 매형, 매형, 정신 차리세요, 매형! 저는 점점 처남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순간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후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제 곁에는 처남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상황이 너무 싫어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녀가 저와 결혼 생활 중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니 정말 믿기도 싫었고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래봤자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가 결혼을 한다던 그 남자는 아내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둘 있는 이혼남이었고 몇 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처남도 이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예전부터 처남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고 가끔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며 그 대표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처남은 워낙에 나이도 좀 있으셨고 이혼남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누나와 그런 사이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저 그냥 회사 대표이고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는 능력 있고 감사한 분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더욱 격이 없이 지낸 면도 있었다고 해요. 모든 상황을 듣고 난 후 저는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 1층이나 근처 커피숍에서 전화를 했었겠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아내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내가 회사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내 마누라 여기 있었구만. 어머 깜짝이야. 당신 여긴 어떻게... 왜? 내가 여기 사무실까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 아니, 하도 자기가 회사 사람들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그렇지. 나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이 사람 남편이에요. 저희가 결혼식을 따로 안 해서요. 그 아내가 워낙에 하객이 없다고 하던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오셔도 하객들 많을 뻔했네요. 당신 뭐야? 왜 이래? 나와 얼른. 나와서 얘기하자. 내가 사무실 안에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사무실에 못 올라오는데? 나
당신 남편이잖아. 법적으로 남편 말이야. 저의 큰 소리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더욱더 보란듯이 큰 소리로 남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면서 저를 자꾸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 안의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들고 온 청첩장을 꺼내어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이 잘난 와이프님께서 저와 결혼 생활 중 이곳 대표라는 작자랑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까지 찍었더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 둘 딸린 남자 돈 보고 결혼해서 신분 상승이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거 어쩔까요? 네? TV에 제보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대표라는 작자는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내의 정체에 대해서 모두 폭로를 했고 대표라는 아내의 예비 남편의 얼굴은 보지 못한 채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미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가득 섞여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죄송한 부모님의 얼굴도 떠오르더군요. 모든 것을 아내의 포커스에 맞추셔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셨던 부모님께 죄송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열어본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바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서류를 내고 완벽하게 해결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도 없었기에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죠. 어떻게 시간이 흐르나 했는데 또 그럭저럭 시간은 흘러가게 됐고 그동안 저는 아내와 살던 집을 빼고 집으로 들어와 회사를 다니며 생활했어요. 도저히 못 살 것처럼 힘들고 아팠는데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가기는 하더군요. 그렇게라도 흘러가는 시간이 다행이라 여기며 아무 생각 없이 넋이 나간 상태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차. 제 곁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위할 줄 알고 저희 부모님도 섬길 줄 아는 아주 현명한 아내예요. 지금의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이 행복을 영원히 깨고 싶지 않네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